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투자 성공 동반자 동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개발에 있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토지 위에 2개 이상의 용도 지역이 겹치는 경우 과연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개발 행위를 해야 할까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이 있죠. 이러한 용도 지역마다 건축과 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토지에 2개 이상의 용도 지역이 겹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개발 행위를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100평의 토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토지의 70평 231제곱미터는 준주거지역이고 나머지 30평 99제곱미터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 경우 어떤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개발 행위를 해야 할까요? 바로 면적이 가장 넓은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개발 행위를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준주거 지역의 기준을 적용하여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만약 토지의 일부가 미간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와 같은 특수지구에 걸쳐 있다면 비록 그 면적이 작더라도 그 전체 토지에 대해 해당 지구의 규제가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녹지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이 함께 겹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각 지구의 규제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폐율과 용적률도 면적이 넓은 용도 지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 용도 지구의 가중 평균을 계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준주거 지역의 건폐율이 70%이고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의 건폐율이 60%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31제곱미터 곱하기 70% 더하기 99제곱미터 곱하기 60%. 이 값을 330제곱미터로 나누면 67%를 적용하여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중 평균된 값이 적용됩니다. 용적률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이 겹치는 토지에서 개발 행위를 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겹치는 용도 지역 때문에 혼란스러웠었던 분들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부동산 개발에서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